무자본이 가장 거대한 자본임을 증명하고 있는 무자본 창업가 신태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자본 창업이 그래서 도대체 뭐냐? 네가 말한 무자본 창업이 그냥 돈 안 들이는 거, 뭐 그냥 온라인에서 쇼핑몰 하는 거, 아니면 적당히 그냥 아이디어 가지고 돈 안 들이고 하는 거냐, 네트워크 마케팅이냐, 뭐 이렇게 다양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무자본 창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좀 말씀을 드리고, 무자본 창업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좀 매출을, 세일즈를 통해 가지고 선매출을 내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뭔가 상품이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미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들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거 좀 많이 들어보셨나요? 크라우드 펀딩이라고 해서 약간 공동구매랑도 공동구매는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내가 아직 상품을 받지 않았는데 만들어지지 않았더라도 미리 뭔가 고객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돈을 가지고 상품을 좀 싸게 구매해서 제공을 해주거나 이런 거는 공동구매죠. 크라우드 펀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제 시제품만 나왔거나 아니면 내가 앞으로 어떤 이런 책을 쓸 건데 이거에 대해서 좀 후원을 미리 해주면은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출판을 해서 후원해준 사람을 제일 먼저 뭔가 상품을 만들어주면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 돈을 들이지 않더라도 미리 돈을 모아서 그것도 직접적인 고객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뭔가 서비스를 진행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 무궁무진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좀 더 좀 세련되게 또 좀 스킬을 좀 부과를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좀 결합을 하고 또 이제 주식회사 설립하는 부분까지 연결을 시켜서 그리고 이제 그 차후에 책도 쓰고 강의도 하도록 하면서 이제 브랜딩하는 부분까지 좀 코칭하는 걸로 이렇게 사업을 좀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런 무자본 창업 그리고 선세일즈 요 부분에 대해서 좀 오해를 좀 풀어드리려고 이번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차입이라는 건 이제 대출을 말하는 겁니다. 창업을 할 때 무조건 대출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죠. 그리고 대출 조건 많이 알아보러 다니시고 하고, 그 다음에 투자 받는 거, 사업 계획서를 잘 써서 이제 투자자들 찾아다니고, 벤처 캐피탈 찾아다니고, 혹은 내 퇴직금을 모아가지고 자기 자본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하는 이런 방식으로 초반에 자금을 마련을 합니다. 자본을. 그런 돈들을 이제 미리 세일즈를 통해서 고객들을 미리 확보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 좀 작게 테스트를 하면서 좀 시제품부터 만들어서 그리고 그 고객들의 후기를 받고 그걸로 다시 좀 판을 키우고 좀 상품을 보완하고 그래서 그걸로 다시 마케팅하고 이런 식으로 벌어서 테스트해보고 좀 키우고 이런 식으로 좀 성장해가는 방식. 그래서 처음에 돈이 많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무자본 창업 방식을 저희는 사람들한테 해보도록 권유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창업 아이템을 발견을 어떻게 좀 하도록 하냐면은 보통은 좀 좋은 시장, 그러니까 큰 시장, 요새 유행하는 거, 핫한 아이템 이런 거 많이 찾으시려고 하죠. 제가 일부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비슷한데 경쟁이 치열한 부분들을 많이 좋아하십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처음에 아주 선도해서 치고 나가는 그런 사업자들만 조금 초반에 돈을 벌고 뒤에 쫓아가는 분들은 좀 끝물을 타고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저희가 아이템을 발견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뭐냐면 정말 내가 불편한 거, 내가 살면서 이것만은 정말 해결하고 싶은 거, 아니면 내 주변, 내 가족이 이걸로부터 좀 벗어나게끔 해주고 싶은 그런 아이템, 아니면 내가 평생 동안 해도 즐거울 것 같은 아이템, 그런 약간 일상과 좀 결합이 돼 있고 좀 절실한 그런 아이템을 발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발견하는 그런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기 개발과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그 코칭을 할 때 좀 글쓰기를 많이 시킵니다. 자기를 돌아보는 글쓰기를. 내가 돈이 많더라도 할 만한 아이템인가 이게. 돈을 매달 꼬박꼬박 500만 원씩 들어와도 나는 이 일을 할 것인가. 그런 것을 아이템으로 선택하도록 하는 거죠. 돈과 상관없는 아이템이라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사업을 성공한다는 건 뭐냐면은 시작하고 끝까지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벌더라도 혹은 당장 돈을 좀 적게 벌더라도 계속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좀 발견하고 그거를 처음에 발견해가지고 짧게 시도를 해볼 수 있겠죠. 무자본 창업. 근데 해봤는데 이리 해보고 저리 해보고 해도 나랑 좀 잘 안 맞는 부분을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한 1년 정도는 최소한 좀 몰입을 해서 해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내가 또 눈이 좀 뜨이는 겁니다. 뭐냐면 내가 사업을 해보니까 내가 과거에 몰랐던 나의 이런 요소가 나한테 있었구나. 내가 CEO 명함을 들고 다니면서 좀 관련된 사람들을 만나보니까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더 좋겠구나. 이렇게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도 이렇게
좀 안전하게 무자본 창업을 통해 가지고 다음 사업 아이템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세일즈를 먼저 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금 마련하기 위한 부분이 이제 제일 크고요. 그리고 세일즈를 하면서 계속 장애물을 만날 겁니다. 주변에서 창업 방해하는 사람들, 가족들이 계속 방해할 거라고 했죠. 그런 부분들을 만나면서 좀 더 애착, 내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계속 애착을 가지도록 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 어떻게든 내가 이 사업으로 저 사람들한테 뭔가 결과물을 보여주겠다. 약간 이런 오기가 발동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망한 연습을 미리 해볼 수가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을 하면. 그러니까 돈이 있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바닥부터 계속 벌어내는 것부터 출발을 하다 보니까 망한 연습을 미리 할 수가 있어요. 우리 나중에 망하면 되게 크게 망해요. 제 주변에 크게 망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저랑 같이 공동으로 책 이제 집필하신 분이 35억 투자 받았다가 이제 빚을 한 5억 정도 지고 거의 파산하셨던 분인데 다시 일어나서 사업을 키워온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 주변에는 죄다 다 망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근데 날고 기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말하면은 다 들으면 다 아는 회사들도 그런 식으로 창업자들이 많이 망했고 혹은 감옥에 갔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잘 되다가 망하면 크게 망합니다. 그래서 미리 망해보도록 좀 권유를 하는 겁니다. 안전하게 망하는 방식이 무자본 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게 방해하면 방해할수록 뭔가 사랑을 더 강렬해지는 그런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내 상품에 대해서 좀 애착을 더 가지도록 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세일즈를 먼저 함으로써. 사업 초기에 사람들이 빨리 보상을 받고 싶어 합니다. 빨리 뭔가 결과물이 나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빨리 돈을 투자를 받아가지고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가게를 차리고 그리고 바로 뭔가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것 그리고 좀 유행하는 거 남들이 환호하는 거 이런 것에 아이템에 많이 발을 디디게 되죠.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대한 보상에 좀 집착을 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뭐냐면 한 20, 30년 동안 대기업에서 이렇게 임원까지 다신 분들은 바로 시작해서 돈 벌 수 있는 거 빨리 알려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니 창업에 대해서 뭐 준비를 아무것도 안 하셨다면서요. 근데 내가 지금 30년 동안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창업하면 뭐라도 보여줄 수 있어야지. 시작하자마자 내가 뭘 보여줘야 될 거 아니야. 그분한테 저는 따끔하게 말씀드리죠. 연세는 많지만. 과거에 살았던 삶에 대해서 지금 보상 받으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창업으로. 왜냐면 그와 관련된 그 어떤 행위도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별개로 창업을 하는데 그걸로 자꾸 보상을 받으려고 하니까 계속 그때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기회에만 자꾸 집착을 하게 되고 보상 받으려고 하고 그게 다 뭐죠? 다 외부 시선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죠. 우리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학교 선택할 때도 그렇고 직장 선택을 할 때도 그렇고 모두가 다 외부 시선에 의존해가지고 잘못된 선택을 해왔다는 걸 이제 깨닫고 창업을 시도하는데 그때 또 외부 시선에 또 의존을 하는 겁니다. 그 악순환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고요. 자꾸 꾸며내게 됩니다. 내가 잘 못하더라도 내가 별로 필요하지 않더라도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걸로 꾸며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꾸며내기 위한 에너지가 발생하죠. 불필요한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저는 그래서 무위를 말씀드리는데요.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 무위자연 들어보셨죠? 그 무위를 말하는 겁니다. 위가 꾸며내는 거거든요.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방식이 이제 무위인데 자꾸 외부의 시선에 맞춰서 나를 꾸며내다 보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계속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되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느라고 계속 신경 딴 데가 있고 그럴듯해 보이는 네트워킹 하느라고 시간 다 뺏기고 예, 뭐 강의 들으러 오시거나 아니면 제 책을 보시거나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어떤 위로냐면 그래도 괜찮아. 어린 시절에 필요했던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성적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 있었죠. 그러다가 조금 성적을 좀 잘못 받으면은 혼났죠. 그리고 뭔가 되게 잘못하는 것 같은 그런 대우를 받고 다른 부분을 잘하더라도 그럴 때 우리가 받았어야 하는 말 위로는 그래도 괜찮아. 다시 잘하면 되지. 이거였는데 그 위로를 받지 못하다 보니까 일탈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하기 싫은 거를 잘하게 억지로 끼워 맞추는데 좀 익숙해져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창업을 하겠다라고 시도하시는 분들도 필요한 부분이 사실 이런 부분이더라고요. 자꾸 외부 시선에 눈이 갑니다. 자꾸 거기에 다시 끼워 맞추려고 해요. 과거의 상처를 자꾸 숨기려고 하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괜찮아 보이는 것, 남들한테
칭찬받고 싶은 것에 계속 목말라 하죠. 그분들이 두려워하는 건 이겁니다. 내가 창업했다 실패하면 어떡해요? 잘 안 되면 어떡해요? 이걸 제일 두려워하십니다. 근데 저는 그분들한테 말씀드리죠. 실패도 괜찮습니다.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망해도 주변 누구도 피해주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대출받고 투자받고 날리고 이러면 나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다 많은 사람들을 피해를 주기 시작합니다. 잘 준비가 안 된 사람이 그런 돈을 갖췄을 때, 아까 과거로 그냥 보상받으시려고 하는 분들이 돈만 있으면 자꾸 창업할 수 있다,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착하신 분들한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실패해도 괜찮다. 이 위로가 그분들한테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음 아이템으로 발전시키고 본인 또 성장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창업에 어울리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거든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보상받지 않고 컨텐츠로 돈 벌면 되고. 그래서 실패해도 인정하고 성장하기만 할 수 있다면은 그래도 괜찮다라는 것을 위로를 반복적으로 그분들한테 해주고 있습니다. 내면 아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 안에 아이였을 때 받았던 그런 상처들이 어른이 되면서 치유되지 않고 그대로 자리 잡고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계속 남아있는 한 아까도 말씀드린 무의와 관련해서 이것 때문에 계속 꾸며내려고 합니다. 더 상처받지 않으려고. 근데 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너 그래도 괜찮아. 그 얘기를 반복적으로 해줘야지 사업을 할 때 좀 추진하고 나가는 그런 원동력이 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자본 창업을 어떤 치유의 행위라고 조금 그렇게 표현도 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 왜냐하면 돈에 의존하지 않을 때는 뭐에 의존해야 되나요? 나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돈에 의존하면 계속 외부 시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친구도 다 떠나갑니다. 돈 없이 시작하면. 돈 있더라도 저희는 무자본으로 시작하도록 해요. 저희 코칭 받는 분 중에 30억 자산가 분이 계세요. 그분도 무자본으로 시작하셨어요. 저희를 만나고 나서. 그냥 이 가치가 너무 좋아서. 근데 부동산 사업 하시거든요. 부동산을 무자본으로 얻으셨습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선매출을 땡겨서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 나오는데 선매출을 만들어서 이제 그 월세 매월 들어오는 월세를 잡아놓고 이제 그 공간을 그 월세로 이제 메꾸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하시니까 이제 계속 확장성에 이제 가능한 거죠. 확장성이 좋다라는 걸 아시고 이런 자본 있는 분들도 그렇게 돈 없이 시작하고 자기를 좀 성장시키는 그런 요소로 이제 사용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요 제가 쓸 줄 모릅니다. 이거 혹시 읽을 줄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누가 얘기하셨는데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라고. 그 앞에 붙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이제 대학에 나온 말인데 우리는 수신제가 지구평천함을 알고 있는데 앞에 경물치지 성의정심이라는 그 다음에 수신제가 지구평천하 이렇게 진행되죠. 경물치지는 뭐냐면 끊임없이 자기를 돌아보고 뭔가 사물의 이치에 대해서 다시 질문해보고 내가 정말 제대로 살았나? 그 의미가 맞나? 계속 질문을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뜻도 찾고 의미도 찾는 게 이제 성의정심, 내 방향성을 결정을 하는 건데 돈이 있을 때는 이 짓을 못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못합니다.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해서 계속 과거에 내가 자본이라고 생각했던 한계가 요만큼이었는데 새롭게 이렇게 정의가 될 수 있구나. 이렇게 세계관을 계속 바꿔가고 내 가능성의 영역을 확장을 시킬 때 우리는 경물치지가 가능해진다. 그래서 그 순간 수신이 가능해진다. 수신이 되는 순간 평창화까지 바로 치고 나가는. 그게 이제 가능하게 만드는 게 무자본 창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 선세일즈 내는 거 좋은 거 알겠는데 그래도 그 한도 끝도 없이 기다릴 수는 없지 않느냐. 선세일즈가 날 때까지. 그래서 그 5가지 키워드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뭐냐면 그 중에 그런 선매출, 선세일즈를 빨리 성과를 내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지 혹은 내가 이런 특징이 없다면 이런 특징들을 조금 연구를 하고 보완을 하면은 선매출을 내는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오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은 신뢰를 쌓아온 사람입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창업할 거야 이랬을 때 그래 넌 창업에 너무 적합한 인물이야 이런 응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신뢰를 쌓아왔나요?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는 거나 잘해. 네. 나 이제 창업 준비할 거야. 근데 맨날 집에 와서 맨날 저 뭐 예능 보고 맨날 맥주 마시고 근데 열받으니까 이제 직장 다녀왔어. 이거 오늘 때려칠 거야. 그랬을 때 누가 응원해 줄까요? 왜냐면 신뢰를 안 쌓았기 때문이거든요. 창업과 관련된 신뢰를. 그런데 그 중에 이런 분들이 계세요. 직장 다니면서도 열심히 저희한테 트레이닝 받고 막
매달 한 권씩 책 내고 막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그걸 한 1년 정도 그런 과정을 거치니까 주변에서 이제 막 야 나도 상담해주면 안 돼? 나도 너처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직장 때려치고 나와서 창업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신뢰를 쌓았기 때문입니다. 관련된 걸로 직장 다니면서. 근데 그냥 직장 다니기 싫어서 창업하고 싶다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관련된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신뢰는 안 쌓은 거죠. 여러분들한테 신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하는데요.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거. 혹은 지키지 못했을 때, 지키지 못하는 상황도 있겠죠. 그럴 때 진심 어린 사과를 하는 거. 그걸로도 신뢰를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초심을 유지하는 거. 그래서 신뢰를 지키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사업을 하고 나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이렇게 생각하겠죠. 저 사람한테 내가 돈을 내면 이 사람이 서비스를 계속 지속할 수 있을까? 이 의심이 들지 않을까요? 내가 10만 원 냈는데 내가 이거 불편하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 한 달 뒤에 봤더니 사업 안 하고 있어. 그럼 너무 싫잖아요. 이제 시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런 생각부터 들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신뢰가 중요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한 행동을 봤을 때 그걸 하다가 뭔가 중단했을 때 그 뒤에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대응했는지를 보면은 좀 어설프더라도 이 사람한테 돈을 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했다가 이게 어떤 식으로든 나한테 뭔가 보상을 해줄 거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지키지 못했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신뢰에 대해서 좀 두 가지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브랜딩도 뭐 많이 들어본 얘기죠. 특정 분야에 브랜딩이 되어 있느냐. 야, 브랜딩은 그럼 유명한 사람, 너 같은 사람만 강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 맛집을 가려고 해요. 근데 친구한테 딱 떠오르는 사람이 있는 거죠. 맨날 인스타에다 맛집 올리는 친구 있어요. 야, 여기 나 어디 이태원 왔는데 뭐 먹으면 맛있어. 어디 가면 돼. 이 친구는 뭐로 돼 있는 거죠? 맛집으로 브랜딩이 돼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전문 영역으로 브랜딩을 하는 게 그것만 브랜딩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 어디 여행 갈 때, 그럴 수도 있겠죠. 어디 뭐 저렴하게 뭘 살 때 누구한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럼 만약에 그런 걸로 브랜딩이 돼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그걸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선매출 내기 유리할까요? 아니면 안 유리할까요? 당연히 유리하죠. 예.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도 그런 브랜딩을 하기 위해서 계속 콘텐츠를 만들어내는 관련된 책자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 전문 영역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얘기 드립니다. 제가 나는 자본 없이 먼저 팔고 창업한다라는 책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창업 베스트셀러인데 잘 최근에 나왔는데 그 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연필 깎아가지고 연필을 50만 원에 파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누가 연필을 50만 원에 살까요? 연필 깎는 장인으로 브랜딩이 됐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 해도 이 사람은 연필 깎는 그 모습을 컨텐츠로 만들어내고 영상을 찍고 팔고 그리고 그걸로 먹고 자기가 연필 깎는 게 너무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깎는 느낌과 그리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그 연필을 깎아서 그 사람 맞춤 형태로 본인 말로는 그래요. 준다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어떤 뭐 법과 관련된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난 전문가라고 하면 뭐 법과 관련되거나 뭐 세무지식과 관련되거나 그런 식의 브랜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특정 어떤 내가 완전히 꽂혀 있는 덕후라고 그러죠. 그쪽에 대해서 딱 브랜딩이 돼 있으면은 거기에 빠져 있는 사람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요소가 이제 바로 브랜딩이고 그걸로 사업을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유리하게 사업을 시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자본 창업 검색하시면 버터플라이 인베스트먼트가 거의 장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럴까요? 5년 동안 내내 저는 영상 찍고 콘텐츠 만들고 책 쓰고 무자본 창업으로 장악을 한 거죠. 그걸로 이제 브랜딩이 돼 있는 겁니다. 과거에 보상받지 않으려고 저는 계속 콘텐츠를 계속 쌓은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기적으로 뭔가 한다라고 했죠. 저는 정기적으로 뭔가 포럼을 개최를 해서 우리 멤버십 회원들과 뭔가 발표하는 그런 영상들을 막 만들어내고 그분들에게 제공하는 문서나 이런 것들로 콘텐츠를 막 만들어내고 책을 써내고 정기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브랜딩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브랜딩은 딴 거 없습니다. 요거 세 개만 딱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정기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주제로만. 브랜딩 되게 어렵게 생각하세요. 우리 딱 수요일 뭐 저녁 7시에 뭐 텔레비 틀면은 누가 나온다. 이런 게 딱 정해져 있죠. 자, 그런데 나오는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왜 유명할까요? 유명해서 거기 나올까요? 아닙니다. 매주 정기적으로 틀면 거기 나왔기 때문에 유명해진 겁니다.
브랜딩은 시간과 공간의 그 에너지를 합쳐놓은 게 브랜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해진 시간과 정해진 공간, 내 거실에서 딱 시간에 그 사람이 나오면 그걸로 신뢰와 브랜딩은 다 갖춰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글을 쓰고 아니면 영상을 어디다가 올리더라도 정해진 요일, 정해진 시간에 올리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브랜딩을 가져다 줍니다. 같은 내용을 쓰더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브랜딩은 되지 않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업종, 영역, 전문성 이거 상관없이 그리고 내가 컨텐츠로 뭐 유튜브에 올리거나 블로그에 올리거나 뭐 이런 것들 플랫폼을 활용하는 거 다 무료죠. 그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나를 구독하는 팬을 구축했을 때 이미 그게 구축이 돼 있으면은 나는 직장을 그만두고 나와서 그 팬들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을 팔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당연히 매출을 내기가 수월할 수밖에 없겠죠. 세 번째 요소는 매력, 태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사람을 홀리는 그런 매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우리 이제 사기꾼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1, 2번이 갖춰졌는데 뭔가 성과가 빨리 나지 않는다. 그러면 3번을 좀 키워야 되는 그런 요소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뭐 예쁘고 잘생기고 이런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매너와 세련미 그런 것들을 배려 이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근데 사람들은 3번에 굉장히 많이 집착을 합니다. 스킬로 빨리 성과를 내기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1, 2번을 구축하기 싫고 귀찮아하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3번에 집착을 해서 3만 부각되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은 조심을 하시면 됩니다. 사기꾼이구나. 네.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지 않으시면 되는 거죠. 1, 2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분명 매력이 어떤 속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그런 것들은 다양한 요소로 유머나 어떤 뭐 배려나 이런 걸로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어떤 열정적인 모습을 보고도 사람들은 돈을 지불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뭔가 할 것 같아. 지치지 않을 것 같아. 계속 뭔가 이걸 할 것 같아 하는 그런 느낌을 열정으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신뢰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 혹은 매력과도 좀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4번에서 열정으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좀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뭐냐면 좀 세련미는 떨어지더라도 이 사람은 계속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같은 열정 말고 물과 같은 열정이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열정도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저 이거 할 거예요 이렇게 화르르 타고 일주일 뒤에 보면은 그냥 번아웃 돼가지고 이제 지쳐서 못 하겠어요. 네. 그런 식의 열정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계속 타오르고 꺼지가 아니라 계속 흘러가면서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어떻게든 되게끔 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열정을 보여주기 위해선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아이템, 내 일상과 연결된 아이템, 내가 꼭 해결하고 싶은 아이템, 돈과 상관없이 해야 되는 아이템일 때 그 열정을 발휘할 수가 있겠죠. 무자본 창업을 제가 세상에 전파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제 다음 세대, 제 아들이 창업을 할 때 망해서 파산하지 않기 위해서 이거를 저는 구축을 한 겁니다. 실험을 한 거였고요. 엄청 어려운 도전을 해본 거죠. 왜냐하면 과거에는 무조건 돈을 들여서 창업하고 잘 되면 대박, 안 되면 쪽박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5년 동안 구축한 거는 그렇지 않아도 내 먹고 살 만큼은 시도해 볼 수 있다는 거. 제 다음 세대, 제 아들이 창업을 한다고 했을 때 아들이 파산하지는 않겠죠. 제가 이룩한 것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중간에 분명히 많은 장애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강연도 하고 세상이 많이 달라졌죠. 한번 검색해 보시면 알 겁니다. DID는 혹시 뭔지 들어보셨나요? 네. 들이댑니다. 전문 용어로 들이대라고. 들이대 받는가? 이거 좀 살래? 왜냐면 사람들이 계속 혼자서만 이렇게 끙끙 앓고 이거 좋은 것 같은데 하고 선뜻 세일즈를 권해보지 않습니다. 근데 나 정말 그거 필요했었는데 이런 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들이대지 않고 매출이 안 난다. 고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본인이 열정을 가지고 들이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의외의 고객이 나올 수가 있고 의외의 VIP 고객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네. VIP 고객이라는 건 이런 건데요. 뭐냐면 비싼 걸 사주는 사람이 아니라 초기에 나를 믿고 그 돈을 지불해 주는 사람이고 들이댔을 때 만나는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는 계속 잘해주면 됩니다. 네. 뭔가 보완이 됐을 때 다시 그 사람한테 다시 제공을 해준다던가 이런 식으로 함부로 고객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어떤 고객이 내 상품을 살지 모릅니다.
내가 준비가 1만큼 됐을 때 사는 고객도 있고요. 10만큼 됐을 때 사는 고객도 있습니다. 얼리 어답터들은 빨리 뭔가 내가 저 상품을 빨리 얻어가지고 내가 먼저 돈으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를 가진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들이대봐야지 안다라는 거죠. 저한테 제 상품도 뭐 이렇게 서비스나 이런 거 교육 프로그램 구매를 할 때 100만 원 없어서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고객, 잠재 고객이 있었죠.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권하지 않았었습니다. 사업 초기에. 어느 날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분이 1,000만 원짜리 교육 프로그램을 듣고 있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아니 돈이 그렇게 없으시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필요한 것 같아서 대출을 받았죠. 대출이 있구나. 그러니까 교육을 위해서 대출 받았다는 겁니다. 창업을 위해서 대출 받은 게 아니라. 뭐 학자금 대출도 받는데 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왜 들이대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서 그 이후로 많이 들이댔죠. 만약에 무자본 창업으로 시작하지 않았으면 모두 다 외면했을 가치들입니다. 그리고 내가 내 성장의 요소로 그렇게 가져가지 못했을 요소들이죠. 근데 이런 요소들 때문에 무너지는 창업가들 저는 많이 보고 있습니다. 특히 좀 어린 친구들, 20대 그런 친구들이 정말 저는 경고를 많이 하죠. 근데 많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 이런 일이 좀 적어질 수 있도록 저는 무자본 창업을 지금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무자본 창업에 대해서 오해가 많이 풀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풀리셨나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들은 내용으로 만약에 좀 잘 이해 안 되거나 부분이 있으면은 영상으로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구나, 이런 창업자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